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평온하게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태풍이 몇 번 왔다 가더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피해 없으시게 안전하게 우리 시청자님들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유동성이랑 이 뉴딜 지수 관련 펀드의 호재와 미국의 변동성 악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상승 마감이네요. 자,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 2,38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강세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코스닥이 두드러졌죠? 878포인트 기록을 했는데 88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10위권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은 어떠셨나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의도 클래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관점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저녁 밤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이것이 클래스대로 함께 시작할게요. 네, 며칠 사이에 해도 많이 짧아진 듯 합니다. 오늘의 여의도 클래스 주인공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도주를 잡는 그녀, 염정 전문가와 든든한 전문가, 곽영은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미증시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월요일부터 한번 체크 중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상승이 두드러졌어요. 코스닥이 두드러졌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염정 전문가님?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하면서 사실 좀 이제 불안한 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증시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증시만의 또 이슈가 있었죠.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호재가 나왔었고, 우리 증시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지난 8월 동안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개인 간 그리고 외국인 간의 공방이 계속 치열하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이번 올해 4월에 20조를 돌파하고 나서 넉 달 만에 이제 30조까지 이제 올라섰는데요. 작년 8월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60% 정도가 급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보다는 개인들의 투급이 확실히 두드러지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개인들의 양 매수세로 오늘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미국장은 노동절로 휴장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일은 이제 미국에 대한 증시에 대한 이제 반영이 좀 어렵고 내일은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또 수급과 이제 이슈들로 내일은 또 이루어질 텐데요. 사실 이제 급락으로 테슬라, 애플 등의 기술주의 급락으로 어느 정도 조금 지난주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된 상황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오른 종목들을 좀 보면요. 업종들이나 오른 종목들을 그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업종별의 상승세가 있다기보다는 뉴딜 정책 관련해서 뉴딜 펀드 관련된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나 아니면 일부 이슈가 있었던 이제 수혜주,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코로나 진단키트 수혜주라든지 일부 종목만 좀 급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방향성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개인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아직은 조금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 또는 새로운 종목으로의 편입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오늘
오늘 지나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내일자 저녁에 내일자 새벽에 있은 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업종별 순환이라든지 그 흐름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가늠은 하지 말자. 거기다 오늘 밤에 노동절로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미증시 다시 개장한 이후에 국내 증시를 가늠해도 늦지 않겠네요. 자, 조금 더 관망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곽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키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네, 오늘 증시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 대단히 좋았고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우리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조금 그러저러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현상적으로 대단히 좋다는 거죠. 우리 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가 받쳐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굉장히 아름답다고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스피 지수를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현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233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이죠. 늘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인데 26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을 늘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에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해당 종목들의 상승에 의해서 대단히 좋은 하루였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전주에 전반적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금일 상승이 전주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부분을 해소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 정책 같으면 그게 두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린 뉴딜, 그죠? 풍력, 태양광 이런 그린 뉴딜이죠.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시장은 유지가 되고 있다. 자, 디지털 뉴딜 하면 뭐가 있을까요? 5G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풍력 그리고 태양광, 친환경이 있는 거죠. 어쨌건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빠졌다. 이 정도 이유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은 정책적인 요소에서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유지를 하시고요. 주가가 지금 2330포인트에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26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가되 긍정적인 심리를 갖고 가되 그렇지만은 좀 의심해보는 그러한 종목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되 26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밀증시의 변동성이나 아직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네요. 정책의 이번 주에 주요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로 이끌지 궁금합니다. 여의도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시장의 포인트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주식계의 마이다스 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매수세가 아름다웠다. 네, 얼마나 유동성의 힘이 지켜질지 또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여의도 클래스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새 집에 많이 계신 분들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많이 드셔서 또 살도 많이 찌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또 스트레스도 같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지원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는 역시 이번 주에 봐야 할 꼭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꼽아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운드 1 염정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함께 보시죠. 네, K 뉴딜 지수 오늘 수도 없이 들은 단어일 거예요. 한국판 뉴딜 사업 대표 종목군으로 구성된 K 뉴딜 지수가 오늘 선보였습니다. 자,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K 뉴딜 지수를 발표했는데 종목군부터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지까지 염정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뉴딜 지수 관련해서 이제 많이 기사들 보시고 많이 접하셨겠지만 좀 제가 전체적인 오늘 좀 설명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뉴딜 지수는 일단은 이제 뉴딜 지수라는 것은 그럼 뉴딜 정책 관련된 이제 지수, 뉴딜 정책 관련된 편입 종목을 정해서 지수화하겠다라고 지수화해서 상장하겠다라고 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KLX BBIG K 뉴딜 지수가 가장 큰 지수, 그러니까 가장 이제 선도하는 지수가 될 거고요. 그 밑으로 하위 지수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섹터별로 그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K 뉴딜 지수가 가장 기본 토대를 이루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4가지 섹터별로 3가지 상위 3가지 종목씩 편입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하위 지수인 K 2차 전지 지수, 이제 편하게 2차 전지 지수, 바이오 지수, 인터넷 지수, 게임 지수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세부 섹터별로 10개씩 종목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1, 2, 3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까지는 K 뉴딜 지수에 포함된 3개 지수고 나머지 아래 7개 종목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의 이제 편입의 비율인데요. 일단은 상위 종목, 상위 K 뉴딜 지수에 포함된 3개 종목, 예를 들어서 제가 지수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각각 25%씩, 그리고 나머지 25%를 그 하위 7개 종목이 25%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급등하고 약간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해당 종목이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했거나 보합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봤던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급등한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여력이 아직은 좀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보합 또는 약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에서 후성이라든지 이제 두산솔루스, 첨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못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예상했던 종목들은 덜 오른 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지수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 지수의 상승보다는 해당 뉴딜 지수에 포함된 이 40개 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지수 중에서 이제 게임 관련된 지수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비율은 4가지 섹터로 비율은 25씩 골고루 가지만 지금까지 게임주들은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못 받았었죠.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바이오 업종들에 비해서 게임 관련 섹터가 좀 집중을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는데 이번에 25%의 편입 비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뉴딜 지수 외에도 이제 뉴딜 지수를 근간으로 해서 뉴딜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뉴딜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나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 뉴딜 지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ETF 관련된 이런 지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펀드 쪽보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하는 액티브 펀드 쪽보다는 이제 패시브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유입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탄소 관련된 부분은 오래 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였나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도 아마 10여 년 전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런 거래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반응이라든지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앞으로 수소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태양광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 같이 이번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까지 발표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를 받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당분간은 이 뉴딜 지수 관련된 연관된 이런 종목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민간형 뉴딜 펀드도 당연히 이제 공공 펀드가 나오게 되면 이에 맞게 또 각 운용사들이 또 그 민간 뉴딜 펀드들도 이제 속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해당 종목들 잘 이제 표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방송에서 나왔고 해당 종목들 잘 눈여겨 보시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 선정. 그리고 그런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뉴딜 지수에서 사실 이제 우량 종목 위주로 40개가 구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19개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한 2주간 계속 이제 박스피라고 이제 계속 그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 하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그래도 상승 모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종목이 19개나 반영이 됐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으로의 활성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다소 좀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경제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펀드 조성뿐 아니라 이제 뉴딜 지수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뉴딜 지수가 산정이 됐잖아요.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해서 종목들 3가지씩 그다음에 또 아래 12종목씩 화면으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전문가분들은 게임에 가장 집중을 좀 하고 계시네요. 자, 뉴딜 편입주 종목들 쭉 봤는데 혹시 포트폴리오에 내가 이 종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뉴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40개 종목이 오늘 일제히 다 오른 건 아니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급등한 종목들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인 또 급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 뉴딜 지수 앞으로 어떻게 상장되고 어떻게 거래되고 이런 부분에 좀 지켜보셔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뉴딜 지수 관련해서 최근 그 40개 종목 이 40개 종목 평균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이 뉴딜 지수 포함된 연평균 수익률이 약 30%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 3% 내외로 사실 이제 그 반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많이 좀 반영이 돼 있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주목됐었던 섹터들을 그냥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조성이 돼서 지금부터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모두 다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을 섹터별로 다시 한번 지수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게 뭐 해당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오늘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추이 보시면서 조금은 좀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 뉴딜 지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빅
종목들이라고 해서 주가 레벨업이 되나 뭐 인터넷, 배터리, 바이오, 게임, 뭐 게임이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종목들의 몫은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전문가님들의 또 숙제가 될 텐데 곽영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염 대표님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아주 좀 부여된 게 좀 좁아요. 그래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근본 관련한 그 뉴딜 이슈는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또 한 번 초점을 맞추고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다. 우리 염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억석 가리게 해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삼성,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뭐 기타 등등도 펄어비스까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주목이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 거 당연히 주목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변동성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목단에 들어가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 풍력주가 올랐죠. 그죠? 어떤 종목이 올랐습니까? 세진중공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유식 해상풍력 업체로 거린 유질 최대 수혜주, 뭐 최대 수혜주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오르죠, 그죠? 울산시 2030년까지 60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 조성, 세진중공업 이렇게 나오죠. 관련해서 그 건설 비용의 32%를 차지하는 송전, 전선 분야에 관련된 종목이 또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 두산 피어셀이 오늘 또 올랐지 않습니까? 자, 두산 피어셀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상증자 X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거린 뉴딜 수혜주 전망, 호재 대단히 좋다는 거죠. 성장성 부각, 호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거린 뉴딜과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 상승 다 좋은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관련된 기업 40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재무적 안정성,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숫자에 대한 전망 이런 거를 촘촘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올 때 염 대표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산 퓨어셀은 유상증자를 3,420억 원을 발표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주가 빠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대단히 서프라이즈하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와, 급등할 것 같다. 추가로 더 사시죠. 근데 자, 주가가 30% 올랐으면은 목표가가 있습니다. 적정 가치에 대한 목표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 룸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할 수 있을 거다. 급등주인데 이러면서 들어가실 때 개인과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기관 투자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좀 팔아볼까? 어차피 주가는 적정 가치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씩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난 유동성 에 의해서 돈 들어올 때 좀 넘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제 말이 틀리면은 제가 욕먹으면 되는 거고 제 말이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퓨어셀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긴장을 하시면서 추세 대응을 반드시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관련된 이슈는 수급이다. 이 수급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단히 좋은 회사다. 아무 걱정 없다. 대신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래도 꼼꼼하게 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무적 안정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여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에코프로 BM이 다 넘기고 안 좋은 것만 갖고 있고 자체 사업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된 이슈나 종목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염정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게 미래의 성장주고 주식시장에서 쭉 관심이 있었던 미래 성장 주도 산업으로 주목이 받던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자, 우리가 다 알던 그 종목들인데 그래서 이 빅 종목들의 거품론에 대한 또 의견도 있는데 곽영호 전문가님께 좀 의견을 드릴게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강한 수급적 요소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그래서 너무 실체보다 수급의 쏠림이 아니냐. 거품론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네네. 대단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고민하실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보유해야 되느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표가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추세 대응이 정답입니다. 추세에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손절가만 잡고 딱딱딱 매일같이 체크하셔서 뭐 외국인의 20일 평균가, 기관의 20일 평균가,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 5일선,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손절가만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는 전략을 취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젠이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성과를 우리가 기존 다른 프로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듯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상에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사실 좀 많은데 단순하게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 나는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 추세 대응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대응. 네, 힌트 얻어갑니다. 염정 전문가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도 이제 종목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아까 조금은 이제 좀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가져갔던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당연히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일 2연속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종목은 이미 지수에 편입된 걸로는 그 부분에서의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상장에 대한 약간의 그 수혜 부분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수혜주로 그 다음 공모주 시장에서 수혜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반대로 제가 이제 펄어비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해당 종목을 한번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사실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거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종목의 지수가 포함된 것은 서프라이즈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매수해도 좋겠다. 이 다른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저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왔지만 또다시 내려앉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목별로 너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지수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다 40개 종목 다 사셔야 되고 이러신 거 아니시니까요. 이제 각각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있다면 그게 극대화되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운드 1. 과연 이 K 뉴딜 지수가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로 약발이 될 수 있을까? 뜨겁게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들어올게요. 네, 더 불을 지펴서 라운드 2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염정 전문가와 곽영은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뜨겁게 받아가세요. 라운드 2에서 더 불을 지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가 오늘 밤에 휴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우가 1%, S&P가 2%, 나스닥이 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게 연동성으로 이번 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정 전문가께서 라운드 2의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 대형 기술주의 급락, 한국 종목들이 같이 울상을 짓나. 네, 이번 주에 뉴욕 증시 향배가 이 기술주의 향배와 같이 할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큰 미 증시에서 이슈였었고 우리 증시에서 가장 불안 요소였었죠. 그 테슬라, 애플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테슬라의 급락, 지난주에 5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급락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 중심, 그 주도주 중심이 지금 이제 과열 구간이 들어섰다,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이제 조정이 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었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테슬라, 애플처럼 그 기술주 관련된 우리나라의 섹터들,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그렇게 급락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만의 요소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지난 한 2주간 있었고 지난주에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미 증시에서 기술주 급락이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봐야겠는데요. 이제 글로벌 증시도 사실은 이제 테슬라, 애플 두 가지 종목만 봤을 때도 사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높아진 거고요. 모두 다 이제 기사 등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최대 외부 주주의 지분 매도 등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했고 애플도 그 CEO인 팀 쿡이 주식 분할 전에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상승폭을 너무 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출현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제 뭐 버블이다 공포에 너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먹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어쩌면 좀 더 진작에 이제 급락이 아닌 조정을 받아가면서 올라야 될 부분이 한꺼번에 이제 출현을 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간 3월 23일 저점 이후로 나스닥이 한 67%가량 급등을 했다. 그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이제 증시 부담감은 분명히 있고요. 연준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둔화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잦아들었지만 다행히도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사실 이제 미국이 사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는 크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증시를 조금 더 뒷받침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냥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차익 실현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누가 먼저 하느냐였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자 심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이제 호재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동성의 힘 그리고 국내 정책적인 힘을 같이 합쳐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은 일부는 실현될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좀 마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수 관련, 아까 뉴딜 지수 관련해서도 지수엔 포함됐으나 지금까지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 체인지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반대로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항공, 여행주 관련된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좀 올라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좀 반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주도주로 전환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증시 대기 자금이 워낙에 이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조심은 하시고 나도 내 종목에서 차익 실현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갈 차익 실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번에는 조금 순환매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순환매가 1, 2주 간격으로 섹터별로 계속 돌아갔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했고 최근에는 그냥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모주면 공모주 관련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만 이어가고 있었지 기존에 있었던 순환매, 섹터별 순환매는 지금 아직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좀 준비하셨다가 다시 또 그 섹터 흐름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 미증시가 정말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난주 초에 분위기가 좋을 때만 해도 9월에 전통적인 미국 약세장이 이번에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막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던 애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야, 미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건가?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애플, 테슬라 대신 경기 민감주나 은행주 쪽으로 순환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염정 전문가께서는 아직 섹터별의 순환매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은 차익을 실현을 하고 또 종목별 차별 대응이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뉴질펀드 활성화된 공모시장 등의 종목별 차별 대응으로 우리 시장에 힌트를 줬습니다. 곽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연 대표님께서 그 해당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A, B, C, D, E, F, G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증시 변동성 급락이 나온 거죠. 이 변동성에 대해서 굳이 해석한다면은 확대 해석보다는 축소 해석하는 게 맞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포보다는 경계 심리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담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락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이제 서비스업 지수와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여기 스프레드가 좀 이렇게 좀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축소가 되면은 이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포인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익이에요. 이익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면은 현재로서는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내년까지 이익 사이클 회복 진행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 패턴이 과거에 장외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상장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이 나옴으로 인해서 약간 미국의 증시 정보기술주에 대한 어떤 9조 원대의 투자 부분이 시장에 일단 의구심을 사면서 부담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현재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 자체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 공포보다는 경계감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기존에 잘 안 하던 걸 했다. 예전에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코카콜라.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들이 풀렸을 때 우리 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 경계감 이런 부분들은 눈 녹듯이 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당간당하게 우리 시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안정감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기존에 약간 이 할인해서 평가되었던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핫하게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라운드 2에서 발생된 질문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시간 관계상 아이고 이렇게 또 한 시간이 또 빽빽히 이루어집니다. 종목 얘기 또 뜨겁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화면으로 정리하고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좀 찜찜하신가요? 아니면 좀 수월하게 가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한 발 앞서 가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영정 전문가 하면 주도주. 주도주 하면 염정 전문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염정 전문가 종목 기억하세요? 넷마블을 얘기할 때만 해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게 가장 우려였거든요. 정말 네. 그야말로 달리는 말이었거든요. 넷마블이. 근데 그런 우려감을 떨쳐버려야 돈을 벌 수 있나 봐요. 이제 많이 올랐다, 오르는 말에 뭐 올라탄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은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넷마블 말씀드릴 때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나고 그날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과감하게 저는 일단은 지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때까지 사실 넷마블 공모주 앞으로 공모 시장에 대한 정확한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죠.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더 큰 것은 이제 넷마블 하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이꼴 BTS라고 보는데 제가 BTS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BTS가 이날 월요일 날 하고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빌보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그 부분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더 갈 것이다. 공모주 플러스 BTS의 힘까지 하면 당분간은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수익률, 최고가 수익률 사실 이게 매수가 잡히는 게 이제 화요일 날 시초가가 엄청 높았습니다. 시초가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15% 정도의 수익률이었는데 실상으로는 조금 더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하지만 일 변동성도 엄청 요즘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일 변동성이 너무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매매 포인트까지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넷마블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 이제 사실 카카오에서 넷마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넷마블이 오늘 지수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졌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 종목 예. 아니면 그 다음 이제 앞으로 10월 5일까지 좀 기간이 남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예. 분명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좀 흔들렸다라는 건 차익 실현을 조금 해도 된다라는 뜻. 목표가를 일단 뛰어넘었잖아요. 20만 원의 목표가를 보고 20만 원이라고 했던 때가 지난주였는데 여러분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카카오, 넷마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염정 전문가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고요. 곽영호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AS를 같이 해볼까요? 네네, 뭐 저는 뭐 연달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넷마블 6일 만에 15%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살 걸.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 코너에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좀 차트를 좀 펼쳐놨습니다. 대단히 올라가는 각도가 저를 좀 좁혀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좀 강하게 가지시라고 좀 좁혀놨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이 많이 올랐다,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의 속해 있는 업종이나 산업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의 탑픽이 어디냐라고 봐야 돼요. 5G 하면은
그 다산 네트워크스 KMW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5G 트래픽 증가라든가 그리고 또 그 IoT 진화로 인한 국내 백홀 및 스위치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2021년도 내년이죠. 다산 네트워크스의 실적 전망이 밝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14,850원이잖아요. 제가 목표가 얼마 제시했죠? 23,000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질 수 있지. 사주면 된다는 거죠. 추가로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센서를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대박주를 눈앞에 네.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저희 새로운 종목 들어야 되는데 5분 남았습니다. 네. 정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염정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는지 너무 기다리고 네. 계세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G 종목입니다. 5G 종목 관련해서 최근에 섹터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G 지금까지 좀 쉬어갔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5G 투자가 미뤄지고 있었던 게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점점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이고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8조 원대 규모의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낸 건데 그러면 왜 에이스테크냐? 삼성전자가 이 이슈를 가지고 오를 수 있는 상승폭하고 그 관련된 부품주가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에이스테크는 5G 기술의 이제 핵심 부품 안테나 필터 만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 5 투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에릭손 등의 주력 거래처가 수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면 반사이익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5G 시장을 좀 더 키워 나갈 것인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벤더 교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허위 제품 수입 금지 명령 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관련된 부품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잠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좀 실현되고 있는 현실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도 동사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수익 구조의 변화를 주면서 성장 잠재력 키워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성장 잠재력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목표가가 벌써 나왔어요. 저희 39,000원.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 2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더 좋은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주가 이렇게 한 차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죠. 과연 차트 보고 얘기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클라우드 ERP 아시죠? 클라우드, 그죠? 현재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린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가치의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저로의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2만 4천 원인데요. 목표가 얼마? 14만 원. 손절가 11만 6천 원. 11만 6천 원인데 좀 아쉬워요. 그죠? 11만 6천 원 깨지고 난 뒤에 이거 좀 더 봐야지. 그 사람을 못 믿어. 이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1만 4천 원 깨지면 전량다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전 비전 주목하시고요. 그린 지수 관련된 수급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우리 염 대표님 말씀하셨죠. 여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 비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핫한 주제인 K뉴딜지수 편입 관련입니다. 염정 전문가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9시에.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겠는데요. 방송에서 이제 못다한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이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난 5, 6월 그리고 7, 8월까지 있었던 그 상승 장에서랑은 다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섬세한데 단호해요. 눈빛은 카리스마 있고요. 넷마블의 그녀, 카카오의 그녀 9시에 그 함께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호텔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들어가서 오늘 월요일에 그녀 양정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면 방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관전평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희 선물 드릴게요. 잠시 후 화면으로 오늘 당첨분 나가겠습니다. 영정 전문가님, 곽영호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태풍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좋은 모습으로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